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에 오늘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늘어났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뭘 확인하느냐? 과연 원희룡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두 번째는 과연 원희룡은 지금 현재 누굴 공격하고 있느냐? 이거 두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이 해당 지역이 대구 경북입니다. 여러분들 대구 경북. 여러분들 대구 경북의 어떤 이 지역의 맹주라고 해야 될까? 정치적 구심점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도 심지어는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사로서 수사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총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했을 때 이 악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 안에서 김밥을 먹을 때는 또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총선 기간 중에 그 의료 문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그런 경험을 갖다가, 경륜을 갖다가 이 한동훈 당시 국내인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그때 자기가 감동을 했다. 정말 박근혜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검사로서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해당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이고, 여기에서 오늘 합동 연설을 하게 돼 있고, 또 여기가 국내 선거인단이 2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할 수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우호적인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해줘야 자기 어떤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어떤 후보든지 간에 그 진심을 떠나서 일단 그게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도 이 연단에 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첫째, 이 또 한동훈 배신자론은 언급했습니다. 배신자론. 뭘 언급하느냐? 아니, 우리 지난 2016년, 17년에 우리 당했지 않느냐? 우리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인생의 화양연화를 겪었는지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누구가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후보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옥을 겪었다. 다시는 탄핵을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또 여러분들 이 당 선관위에서 오늘 이렇게 양쪽을 다 경고를 했기 때문에, 주의를 줬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애둘러서 또 한동훈을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보고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합동연설의 영상을 보셨거나 또는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셨거나 그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면서 다시는 탄핵을 안 당해야 된다. 우리가 그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냐. 근데 저 한동훈 봐라. 한동훈은 그때가 자기의 검사로서의 화양연화였다고 한다. 우리는 그때 모두 지옥을 겪었지 않았냐. 다시는 저런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연설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 한동훈 배신자론 이런 것들을 내세울 때 그 대구 경북 지역 당원들이 선거인단이 정말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로 이 윤석열 정권을 끝까지 수호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 세력이 지원하고 있는 원희룡을 찍어줘야 된다. 근데 저 원희룡이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적 상징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걸 언급하면서 한동훈 배신자로는 언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감정적으로 동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원희룡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감정적으로 동의하면서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그 연설 중간중간에 호응을 할 거라고 우리가 당연하게도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소리를 들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야유 같은 것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따라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시는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만 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와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이제 원체 경험이 많고 원체 아니 심지어 제주도지사 그때는 막 누가 앞에 나와가지고 뺨을 때려도 가만히 이렇게 막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그것만큼은 어쨌든 그 옆에서 어떤 누가 야유를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너는 지져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기존에 이 원희룡 측이나 또는 친윤 세력이나 또는 정치 평론한다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 지역은 민심은 다르다. 누가 그랬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랬습니다. 대구는 이미 벌써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 다른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원희룡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원희룡이 얘기하는 거에 환호를 했다고 호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유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또 한동훈 배신자론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뭐라도 걸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바보같이 아직도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가 내세웠던 거는 뭐 민주당의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왜냐? 악법이다.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다. 그걸 받아들였다간 정말 이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다. 이 나라의 체계 자체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저 말단에 있는 사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병들까지 이어지는 이런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원희룡은 또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당법 제52조 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뭐냐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척지는 순간 우리 모두 망한다 라고 하면서 또 박 전 대통령과 당이 충돌하다 탄핵으로 망해보지 않느냐, 또 당해선 안 된다, 탄핵이 됐든 특검이 됐든 무도한 야당의 탄핵 열차에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등 떠밀어선 안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차례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 원희룡이 과거 2016년,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당시에 어떤 말들을 쏟아냈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구 경북 지역 가서 어떤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최소한 원희룡만큼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지옥을 겪었다라고 얘기할 자격은 최소한 원희룡한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희룡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원희룡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늘어났던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걸 같이 얘기하다가 거의 25분, 30분 가까이 그걸 읽는데 시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감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갖다가 그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탄핵 운운해 가면서 정권을 지켜야 된다. 다시는 그런 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등 떠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누구 이름을 그 위에 올리는 겁니까? 정말로 이거는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 대구 경북 지역 당원들 또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혜층,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정말로 뭘로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희룡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뭐 영화 대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원희룡은 실제 봤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과 화해를 주선한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또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결국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그걸 갖다가 받아야 된다. 그걸 갖다가 시행해야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동훈이 이 특검법 전국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대통령실과 이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지금 현재도 가뜩이나 이 민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그 거부권 행사가 정말
정당하다고 타당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줄까? 아니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 계속 그 비판하는 부정평가 여론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진 않을까? 이탈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일단 막아보자. 이런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 여론을 전환시켜보자.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적과의 화해를 주선한 자가 있다. 그가 바로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뭐 원희룡 나름대로는 뭐 자기가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의미심장해 보이려고 이런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건 결국에는 한동훈을 공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한동훈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결국엔 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수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들 머리에는 어떤 사람이 떠올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인물이 머리에 떠올랐습니까? 아마 한 두 사람 정도가 떠올랐을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이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함성득이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 함성득이를 통해서 이재명이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이재명이한테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 여러분들 이 인사권, 이 정권의 인사권이란 거는 그야말로 이 정권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사를 통해서 이 정권의 지향점, 이 정권의 색깔, 이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 이런 것들 갖다가 그 인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누구한테 추천하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한테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재명이가 누굽니까? 온갖 사법 리스크의 장본인. 그리고 그 이재명이 또 누굽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있게 한 2022년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그리고 찍어준 그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자가 바로 이재명인데 그 국민들이 만들어준 그 정권, 그 권력을 갖고 이재명이한테 총리 추천권을 준다고? 여러분들 이거 배신의 정치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재명이 싫어할 만한 그런 인사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으로서 이 정권 재창출에 의지가 없다. 정권 재창출을 포기했다. 이것도 역시 배신의 정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정권 재창출의 의지를 포기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합니까? 말로는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동아일보의 김순덕 기자가 쓴 칼럼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뭐냐면 이 함성득이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으로서 또는 메신저로서 이재명이한테 했던 얘기와 관련해서 이 김순덕 기자가 쓴 칼럼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함성득, 이명백을 통해 전한 메시지는 국힘 지지층이나 보수라면 뒷목 짚고 쓰러지기 충분했다. 거칠게 해석하면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2년간 당대표 2명, 비상대책위원장 3명을 갈아치웠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이재명의 대선 경쟁자가 안 될 만한 얼빵으로 채워선 다음 정권을 민주당에 상납할 의향을 밝혔다는 얘기다. 대통령감은 대통령실에만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상도 웃기지만 이재명은 무슨 이런 대통령이 다 있나 속으로 비웃었을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는 모범 답안을 전달해달라고 했다는 거다. 아주 여유만만하게. 여러분들 원희룡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라고 원희룡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적은 누굽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적은 누굽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적은 누굽니까? 2020년 3월달에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만든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적은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재명입니다. 근데 그 이재명과 화해를 하겠다? 화해를 하는 걸 넘어서 이것저것 상납을 한다?
총리 추천권을 준다? 이재명의 대선에 방해가 되는 인사를 인선에서 배제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억지를 피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나는 어차피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느냐.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뭡니까? 국민의힘의 적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적인 그 이재명의 대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뭡니까? 정치를 하자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원희룡이가 뭔 얘기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적과 화해를 주선한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김순덕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적 정치가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재명이 윤 대통령을 도와주면 윤 대통령도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돕겠다는 거래의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는 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것이다. 내 가족도 다 수사를 받았고 다 끝난 문제로 다시 불려왔다고 강조했다고 함성득은 설명했다고 한다. 위의 생산적 정치와 연결해 또 한 번 거칠게 해석하면 머리끝이 쭈뼛 설판이다. 몇 달째 두문불출하는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차 퉁치고 정권을 주고받자는 간교한 딜로 읽혀서다. 가장 불쾌한 건 무슨 대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봐도 김 여사의 도이치 수사 문제를 감싸주기 위한 눈물겨운 윤 대통령의 순애보로 읽힌다는 점이다. 김순석 기자도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에 전제 조건을 달겠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한국일보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지금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신의 정치에 대한 의혹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내임 당원과 지지층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원희룡의 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 화해를 주선한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여러분들, 적과 화해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나서서 화해를 하는 것은 물론, 그 적의 수장에 이 정치적인 미래를 보장하고 또는 그걸 넘어서서 그의 집권을 도와준다, 지원한다, 그걸로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그런 제안을 했다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을 자처한 함성득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배신자는 누구고 배신의 정치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과연 원희룡이 지금 이렇게 비판해야 될 대상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나경원이든 원희룡이든 정말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이 한동훈을 공격하려고 꺼내는 그 얘기마다 결국에는 한동훈하고는 별 해당 사항이 없고, 결국엔 이것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날아가는 일종의 표창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투창이라고 해야 될까? 정확하게 갖다 꽂힌다, 그 말입니다. 왜 자꾸 이런 기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전 갑자기 뭐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표현. 여러분들, 우리가 조국 보고 조만대장경의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온갖 문제에 대해서 다 이것저것 참견해놓고 정작 자기가 그런 행태를 되풀이했기 때문에 이 내로남불의 전형 아이콘이 됐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그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 여러분들은 원희룡이 이 합동연설에서 했던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떠올랐고, 아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떠올랐는지 한번 그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